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26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전력 질주하는 말은 다른 경주말을 곁눈질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일에만 온 시간을 집중시킨다. 헨리 폰다. 네, 감씀들만이라도 내가 내 집 마련이든 아니면 내 자산을 갖다가 늘려가든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들의 그런 목표하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목표하는 게 있다고 하면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그 목표만 보시고 꼭 달려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올 하반기 분양 최대어 잠실 르엘 특공 당첨 시나리오인데, 감스님들 중에서 잠실 르엘 도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 친한 친구 및 지인들도 지금 잠실 르엘 일반 공급, 특별 공급 도전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부디 감스님들 중에서 잠실 르엘 당첨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혹시라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 당첨 조건이 만약에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 스크랩 하셔가지고, 필수 조건이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거주 또는 무주택, 혼인기간은 7년 이내, 청약 가입은 6개월 경과가 되는 이 필수 조건 세 가지를 갖다 꼭 지키셔야 되고, 소득 기준이라든지 자산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물론 추첨으로 당첨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우선이라든지 특별 공급이라든지 또 일반 공급으로 해서 당첨되신 분들 계실 건데, 보니까 6월 27일 대책으로 인해서 6억 한도 대출 제한이다 보니까 현금 1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금 10억 원 이상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실 르엘 청약 경쟁률이 낮을 거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물론 자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청약에 도전하셔서 진짜 당첨되고 난 이후에 이런 또 자금 그런 플랜을 갖다가 세우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잠실 르엘에 당첨됐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는 그 주변에 인맥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친인척들 통해서 충분히 자금 조달이 되지 않을까, 빌려서라도 일단 저는 청약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또 저에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일단 꼭 도전하셔가지고 잠실 르엘,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오늘 본론에서도 이야기 드릴 주제하고 또 일맥상통한데, 앞으로 3기 신도시 공공분양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가 기회 있을 때 다음으로 내가 미뤄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내가 능력이 있거나 대출 여력이 되거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뒤로 밀지 마시고 늦추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7일 대책 적용으로 이제 주택기금 디딤돌, 디딤돌 중에서도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는데, 제가 이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련해가지고는 2년 전 처음 출시됐을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는데, 생각보다 디딤돌 대출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보시면 대상 주택이 시세가 9억 원 이하,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2억 원 이하이고, 또 대출 한도도 디딤돌 대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해서, 물론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왕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해서 내 능력, 예를 들어서 6억이면 6억, 9억이면 9억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 집 마련 하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산은 부부 합산 4억 8,800만 원 정도가 이하의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라든지 실거주 의무,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1주택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때문에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고, 특히 감스님들 중에서도 이런 대책을 갖다가 적용해서 최근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이렇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보면서 오히려 그분들께 저는 박수를 보낸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노란봉투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정치실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 회해로 빠지게 되면 그때 법을 고치면 된다. 물론 이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프로는 병이 들기 전에 예방을 하고 아마추어는 병에 걸린 후에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대한민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스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고, 더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의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다방면에 이제 이 노란봉투법의 파장 효과가 지금 당장은 나타나진 않겠지만 저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자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스마일에게도 이제 이 3기 신도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특히 창릉에 산소영향 당첨되신 분들은 그나마 나으신데, 이제 창릉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소영향 당첨도 아니고 공공분양을 노리신 분들께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일단은 3기 신도시부터 LH 땅을 팔지 말고 임대로 갈지 이것도 확실히 결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LH 개혁을 주문하자 여당에서 지금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진성준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이런 토지 공개 이념 관련해가지고 지금 싱가포르처럼 땅을 매각 대신에 건설사 등에 임대해서 주택 건설을 갖다 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막대한 재원은 지금 이런 것들은 또 제시를 못하고 있고, 제가 여기 이 모습은 이제 부천 대장에 있는 3기 신도시의 모습이고, 또 최근에 또 창릉 천마을도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창릉 S1하고 S4, S3블럭은 내년에, 물론 S4블럭과 S3블럭은 내년 3월에서 6월로 조금 한 3개월 정도 딜레이 되었지만 내년에 지금 본청약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3기 신도시도 이렇게 내년에 본청약을 갖다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LH 3기 신도시부터 일단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를 갖다 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빠르면 아마 9월 초쯤에 이런 것들의 이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 아름다운 내 집 갖기에 이 내용이 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9월 21일 부동산 공급 대책,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과연 이 9월 22일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언제 했는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네이버에 이제 확인해 봤더니 이게 2018년 9월 18일 날 쉽게 말해가지고 이 대책,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이렇게 많은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 이 중에서도 추진하는 곳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이제 실제로 이제 입주한 곳은 제가 확인을 갖다 해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3기 신도시가 앞으로 이제 지금도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지만, 과연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과연 입주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정말 신도시가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멀고도 험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감사스마일이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잖아요. 제가 창릉 신도시 발표됐을 때도 내 집 팔고 그냥 무주택으로 3기 신도시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작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아파트로 해가지고 내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3기 신도시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감사스마일에게 부동산 상담을 통해서 이런 3기 신도시로 또 갈아타기를 갖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또 느꼈고,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최근에 15년 전후로 해가지고 20년 전후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이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라든지 특히 또 공공분양은 분양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대책이 정말로 이제 땅을 팔지 않고 LH에서 빌려주고 또 이걸 갖다가 만약에 행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걸 반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 시장에 더 역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거를 보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 많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제 3기 신도시를 땅을 갖다 민간 건설사에 팔지 않고 임대해서 쉽게 말해가지고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과연 그때 가서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저는 결론을 드리면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특히 20, 30, 40 세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대책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진짜 기축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신축뿐만 아니라 준신축 아파트까지도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정말 많이 상승할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일단은 뭐 LH랑 지금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공공분양 자체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S3블럭만 지금 나눔형으로 들어갔지만 일반형, 나눔형, 뭐 선택형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반 온전히 내 집은 아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 이야기 드리면서, 그렇다고 하면 뭐가 좋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분양가가 확 저렴해지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특히 LH는 땅을 팔지 않고 계속 임대료를 받으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서 이 돈으로 또 다른 공공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내 집인데 온전한 내 것이 아닌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건물만 내 거고요. 땅은 계속 LH 거다 보니까 매달 꼬박꼬박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과연 이걸 갖다가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행된다고 하면 공공분양의 인기는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감스님들 생각은 과연 만약에 3기 신도시 집은 내 건데 땅은 나라 거다 라고 하면 이 뭐 창릉에 있는 공공분양을 갖다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 지금 예를 들어서 창릉 S1이라든지 S4라든지 S5라든지 S6블럭에, 물론 S5하고 S6하고 A4 신혼희망타운은 이미 지금 본청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눔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지금 공급 예정되어 있는 S1하고 S4블럭을 제외하고 S3은 지금 나눔형이다 보니까 추가로 지금 나올 수 있는 창릉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부천대장이라든지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일반형의 공공분양보다는 앞으로 선택형과 나눔형의 공공분양이 정말 많을 거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3기 신도시 주변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창천벨트, 창릉 3기 신도시 주변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거든요. 너가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 창릉 천마을 분양 당시만 해도 5, 6, 7단지가 그렇게 가격이 지금보다는 가격이 비싸진 않았는데, 창릉 천마을 갖다가 당첨자 발표 나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내년에 지금 본청약을 할 예정인 S4블럭과 S3블럭에 일단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지금의 5, 6, 7단지의 인기라든지 또 더 나가서 삼송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덕은의 인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또 하남 교산 주변에 있는 하남에 있는 기축에 있는 아파트, 뭐 부천 대장의 주변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남양주 왕숙 주변에 있는 뭐 별내라든지 다산, 뭐 진접까지도 저는 좋은 영향을 분명히 보일 거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 정부와 정치권에서 지금 매우 중요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과연 3기 신도시 집은 내 건데 땅은 나라 거다 라고 이런 생각들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 빠르면 이제 그게 9월 뭐 10일 전으로 9월 초에 지금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부동산을 갖다가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 저는 감스님께 묻고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주택은 필수이고 서울이 아니면 경기도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꼭 늦춰서는 안 된다. 저는 서울이 집값이 올라가면
경기도도 언젠가는 이 갭을 메우게 되고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지금 창릉 상황이 썩 좋지 않게 가고 있다. 올댓고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현 정부 기조가 3기 신도시에 너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뭐 창릉 안티하던 사람들이 창릉을 내려치기 하던 요소 실제로 아예 틀린 말이 아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릉 자체의 입지가 고양시 내에서는 워낙 좋은데다가 교통편까지 엔간한 신도시 중에는 넘사벽 수준이고요. GTX-A 플러스 이제 고양 은평선까지도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 비율이 높은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창릉의 미래를 밝게 봤는데 현재 상황은 너무도 비상 상황 같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창릉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현재까지 분양 완료된 천마을 플러스 분양 예정인 S1하고 그 다음에 S 뭐 지금 2블럭은 아니고요. S3하고 S4블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 여기 5블럭인데 여기에 이제 진행이 확정이 되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S7하고 S19 군인공제에서 이 두 곳이 확정되었지만 진짜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창릉에 대기업이 들어오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개별적으로 또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창릉에 대기업 들어올 거고요. 뭐 남양주 왕숙에 지금 카카오가 들어가고 또 이제 부천 대장도 뭐 SK라든지 또 대한항공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또 가시화되고 더 나가서 고양 은평선과 GTX-A 창릉역도 지금 이제 물밑에서 지금 공사를 또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황은 이제 이런 지금 공공분양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랑 나누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창릉은 어떠한 그 3기 신도시 뭐 저는 하남 교산보다도 창릉의 신도시는 더 큰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높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마곡의 주변에 이제 또 DLENC 본사 이전과 또 협력 계열사들이 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또 마곡도 상당히 뜨겁고 마곡에 있는 전세 월세 물건도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뉴스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창릉은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상암 DMC, 그다음 마곡, 그다음에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창릉 테크시티, 또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도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근처에 또 부천대장에 이제 또 UAM 산업까지도 같이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시간의 문제이지 창릉은 정말 명실상부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신도시가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제가 이제 6억에서 9억 사이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 내가 만약에 6억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면 6억 선에서 지금이라도 창릉의 공공분양만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내 집을 갖고 있다가 창릉의 민간 분양을 차라리 노리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갖다 무엇을 또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멤버십 회원들께도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규제가 높아질수록 수도권에 있는 주택시장에 유용한 매물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금 6.27 대책으로 인해가지고 일시적인 지금 조정 강세가 지금 2달에서 3달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이 뜨거운 또 무더위가 또 끝나고 추석 명절 뭐 전후로 해가지고 일단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그런 집값의 그런 분위기는 또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전세 수요가 실수요자 규제책으로는 또 전세 수요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또 서울 일부 지역은 전세라든지 월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 또 추가로 또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주택시장의 역사는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의 그런 역사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내가 내 집 마련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종잣돈을 하루라도 빨리 만드셔가지고 내 집 마련 늦추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창릉이라든지 기타 3기 신도시에 산업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본청약까지 기다리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지금 이제 본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창릉 주변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주변에 역세권에 뭐 대단지에 뭐 신축이면 좋겠지만 신축이 아니면 뭐 15년 이내, 20년 이내, 10년 이내가 가장 좋긴 하겠지만 5년 이내가 가장 좋겠지만 그 자금적인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내 집 마련을 갖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통화량 증가율 급증과 자산 증가가 지금 의미하는 것은 돈의 가치가 점점 휴지가 되어가고 있고, 더 나가서 지금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산으로 일단 내 그런 자산 시장으로 해서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 해지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감스님들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3기 신도시에 마냥 분양을 갖다가 기다리신 분들께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금 집은 내 건데 땅은 나라 거라는 이런 정책이 실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비 피해 없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